자, 살에 우니가 기본 탑재되어 있다는 이 새우는 뭘까요? 바로 달마새우입니다. 생긴 건 매우 흔하게 생겼지만 의외로 먹어본 사람은 매우 적은 새우. 오늘은 이 달마새우를 이용해서 여러가지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이 새우의 정식 이름은 대롱수염 새우입니다. 예전에 먹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셨다고 듣긴 했는데 그때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유튜브에 나오는 맛있다는 평을 잘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수산물에 관련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활동하는 단톡방에 가보니까 이 새우에 대한 극찬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주문해 봤습니다. 새우를 보내주시는 곳에서 1차적으로 손질을 해서 깨끗하게 헹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까서 회로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가지 수산물을 다루면서 새우를 많이 다루진 않았는데 아마 처음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새우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맛있다고 극찬을 하셨으니까 오자마자 까먹어 보기로 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등 쪽에 저런 노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저게 알이 되기 전에 난소라고 합니다. 이 새우를 드셔본 분들이 맛있다고 극찬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새우가 원체 신선하기 때문에 비린내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 까먹어 보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새우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좋아하는 집사람한테도 한번 줘봤고요. 평소에도 맛에 예민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어때? 맛있지? 응. 무슨 종류의 새우예요? 닭새우, 꽃새우 먹으면 덕이 어머니는 꽃새우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네요. 자,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새우를 보내주시는 곳에서 1차적으로 깨끗하게 헹궈오긴 했지만 분류 작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물로 잡다 보면 어떤 녀석은 매우 싱싱하지만 어떤 녀석은 일찍 죽어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로 분류할 거냐면, 일단 가장 신선한 것들은 이제 회로 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신선도가 약간 떨어지는 것들은 새우장을 담을 겁니다. 그 다음은 냉동을 하고요. 그 다음은 구이용으로 나누었습니다. 지금 봉투로 담는 것들이 바로 구이용으로 쓸 거예요. 구이용은 상대적으로 선도가 좀 떨어져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녀석들을 담고 있어요. 새우의 선도를 구분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은 새우의 대가리와 몸통이 쉽게 분리되지 않고 탄탄하게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머리를 봤을 때 변색이 되지 않고 선명한 내장의 색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겉모양이 뭉개지거나 부스러지지 않아야 선도가 좋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새우장을 담기 위해서는 일단 미림과 술을 끓여줘야 합니다. 미림과 술을 1대1로 담은 다음에 저렇게 기울여줘서 미림과 술에 가지고 있는 알코올에 불이 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끓이다 보면 저 불이 계속 나고 있을 텐데, 저 불이 난다는 것은 아직 저 용액에 알코올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새우장을 담을 때 알코올이 남아있는 것을 쓰다 보면 알코올의 쓴맛이 새우살에 배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가열을 하지 않는 소스를 만들 때에는 알코올을 한번 날려주고 쓰는 편이에요. 저렇게 알코올을 날릴 때 불이 나기 때문에 위쪽에 뭔가 탈 것이 있으면 거기 불이 붙겠죠. 그래서 항상 주의하시고요. 불이 자연스럽게 꺼질 때까지 가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렇게 한다고 해도 알코올이 100% 날아가진 않는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알코올이 가지고 있는 쓴맛은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새우장 용액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간장게장도 그렇고 새우장도 그렇고 결국에는 짠맛과 단맛의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앞에서 만들었던 미림과 청주를 1대1로 섞어서 알코올을 날린 용액을 전부 다 부어봤는데 대략 저 그릇으로 2개 반 정도가 나왔어요. 정확히는 2개하고도 0.7잔 정도인데 저거와 동량으로 진간장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율대로 하시면 이제 꽃게철이니까 간장게장을 담을 때도 비슷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복을 한번 익힌 다음에 전복을 담가 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간장을 동량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무를 간장량의 2분의 1만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새우를 담가 넣을 건데요. 다른 부재료를 넣으셔도 괜찮지만 제가 만드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맛있는 새우장이나 간장게장을 만들 수 있으니까 너무 복잡하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새우가 충분히 적셔질 수 있도록 위에 드레인을 하나 올려서 담궈지도록 하고요. 랩핑을 해서 얘는 냉장 보관을 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후에 먹으면 가장 맛있을 것 같아요. 만들어둔 간장게장은 냉장고에 넣어서 다음에 먹기로 하고요. 이제 당장 먹을 음식부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제가 야식이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먹을 건데요. 메뉴는 새우 덮밥입니다. 집에 지어둔 밥에다가 초대리를 2숟갈 반 정도 넣었고요. 이날 먹을 새우는 바로 까뒀습니다. 자, 초대리를 적당히 뿌린 밥에다가 새우를 보기 좋게 올려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새우 안에 있는 검정색 내장은 뽑아서 제거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새우장의 간장을 위에다가 3숟갈 정도 살짝 뿌려줬고요. 이 위에다가 계란 노른자를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느끼함을 잡을 수 있는 와사비를 이렇게 올려주면 야식으로 아주 좋은 새우덮밥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쁘기는 한데 제가 먹으면서 느꼈던 거는 계란 노른자는 없어도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새우에는 계란 노른자 같은 맛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식탁으로 가져와서 먹어봤는데요. 새우 위에다가 와사비와 계란 노른자를 콕 찍어서 먹어봤는데 놀랍게도 계란 노른자 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등에 있는 저 달마새우의 난소가 마치 계란과 우니를 섞은 듯한 맛이 났기 때문이에요. 밥 위에다가 새우를 올려서 와사비를 얹어서 저렇게 먹으면 정말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 먹어야죠. 24 hours later. 자, 다음 날의 야식은 간장 새우장 덮밥이에요. 자, 하루 정도 간장에 담가 놨는데 간이 충분히 배인 것 같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루 정도를 더 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의 작은 인내심이 저 맛있는 새우를 그렇게 오래 두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제 먹었던 새우의 대가리 같은 경우에는 잘라서 따로 냉동 보관을 해줬는데요. 오늘 새우 간장밥 같은 경우에는 간장 새우밥인가요? 저렇게 새우 머리에 있는 내장까지 알뜰하게 먹어보도록 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꾹꾹 짰더니 원하는 만큼 내장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새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우 머리 안에 들어있는 저 내장의 맛이 새우맛의 진미잖아요. 달마새우의 가장 마음에 드는 특징은 껍질 까는 게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껍질이 쉽게 까지는 새우 같은 경우는 살이 무른 경우가 있고 살이 탱탱한 새우 같은 경우에는 껍질이 잘 안 까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새우 같은 경우에는 살의 식감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도 껍질 까기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맛도 좋지만 먹기 좋은 새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저렇게 새우골을 밥 가운데 짜 넣어서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새우살을 저렇게 삥 둘러서 두도록 했습니다. 저 단단한 부분을 제거를 하면 다리와 연결된 부분에서 내장을 쉽게 뜯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새우는 저렇게 쉽게 분리가 되지 않는데 달마새우는 저렇게 내장만 쏙 하고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내장을 꺼내 먹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머릿속에 있는 내장을 꺼내 먹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상상이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먹기 좋고 맛도 좋은 새우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깨끗하게 한번 하고요. 그릇도 예쁘게 한번 닦아주고 어제 먹었던 맛을 떠올렸더니 굳이 계란 노른자 같은 게 필요하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대로는 약간 아쉽기 때문에 깨를 살짝 뿌려주고 그 다음에는 김을 좀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김을 좀 올려주게 되면 이따가 먹을 때 김을 싸서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저렇게 카드 펼치듯이 골고루 비슷한 간격으로 펼쳐서 밥 위에 싹 하고 올려주면 자, 이렇게 간장 새우 덮밥이 완성됐습니다. 자, 지금 봐도 침이 고이는데요. 절였더니 저 등 쪽에 난소가 확연하게 보이죠? 이렇게 김에 싸서 드시면 됩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그 다음은 새우 구이입니다. 이건 다른 날에 찍긴 했는데요.
소고기를 구워 먹을 일이 있어서 저렇게 옆에서 같이 새우를 구워줬어요. 회로 먹었는데 새우 구이는 어떤 맛일지 한번 보면 구워도 살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고 적당히 부드러운 맛이 있으면서 감칠맛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24 hours later. 자, 이제 얼려놨던 새우 머리를 쓰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얼려놨던 새우 머리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채반에 받쳐서 해동을 해야만 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동하는 과정에서 나온 물이 새우에 닿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손질을 해볼 건데요. 눈 아래쪽에 저렇게 가위를 넣어서 눈을 잘라주고요. 그리고 새우 다리를 가급적 짧게 잘라줍니다. 물론 저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익히셔도 괜찮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새우 머리를 익힐 때 어떤 부분은 너무 많이 익어서 새우 향이 과하게 나고 너무 두꺼운 부분은 잘 안 익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저렇게 앞에 뾰족한 부분과 다리를 함께 넣고 익히게 되면 다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구워져서 진한 새우 향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역한 향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한 번씩 정리를 해준 다음에 익히는 걸 선호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버터를 넉넉히 넣어준 다음에 버터와 비슷한 양의 식용유를 넣어주세요. 물론 버터만 갖고 익혀도 괜찮지만 저는 바삭하게 오래 익힐 건데 버터만 갖고 익히게 되면 버터가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름 전체의 발연점을 높여주기 위해서 버터와 기름을 함께 섞어줬어요. 여기서 기름은 그냥 식용유를 쓰시거나 퓨어 올리브 오일을 쓰시면 됩니다. 자, 저렇게 버터가 어느 정도 녹아주면 새우 머리만 넣기보다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마늘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마늘은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저 버터에 마늘을 구우면 정말 맛있습니다. 자, 그리고 잘라놨던 새우 머리를 넣어주세요. 제가 욕심껏 너무 많이 넣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뒤척여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는 합니다. 저렇게 기름량에 비해서 새우 대가리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잠시 맛있는 소리를 감상해 볼까요? 약한 불에서 익히다가 언제 다 익었느냐, 저렇게 큰 마늘 하나 꺼내 가지고 찔러 봤을 때 힘들이지 않고 들어가면 거의 익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너무 세지 않은 아주 약한 불에서 익히는 걸 추천드립니다. 버터를 넣으면 타기 쉽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졌을 때 기름이 남아 있으면 느끼하니까 저런 채로 걷어 주시고, 이 기름은 버리지 않고 아까 손질했던 남은 대가리와 다리 부분 위에다가 그대로 쏟아주세요. 자, 이렇게 새우 머리와 마늘튀김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걸 그냥 우적우적 씹어 드셔도 되지만 좀 더 편하게 드시려면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저렇게 머리 위쪽에 있는 부분과 다리가 있던 부분을 살짝 뜯어주시면 저렇게 맛있는 부분만 나오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하시면 돼요. 오, 한번 보여주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정말 맛있겠죠? 자, 이제 다음 요리입니다. 앞에서 손질했던 새우 머리와 나머지 잘라낸 부분들에다가 기름을 부어줄 거예요. 앞에서 새우 머리와 마늘을 익혔던 기름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기름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낮은 불에서 천천히 끌어올리는 게 그 풍미를 제대로 끌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양파와 마늘을 넣고요. 기름을 충분히 넣어준 다음에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쓰는 기름 역시 딱히 향이 없는 식용유나 퓨어 올리브 오일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골고루 뒤적뒤적 걸어가면서 약한 불에서 천천히 온도를 끌어올리고 저렇게 꾹꾹 눌러줘서 새우즙을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3분 전에 월계수잎 2장과 통후추도 어느 정도 넣어주면 느끼한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자, 월계수잎과 통후추에 기름이 골고루 닿도록 적당히 휘저어 주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기름은 뭘 해 먹어도 맛있는데 이 기름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기름이 뽑혔으면 고운 채에 걸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면보나 더 고운 채를 이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 정도의 눈 사이즈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아랫부분에 깔린 분말 같은 것들은 쓰지 않을 거기 때문이죠. 저렇게 곡절을 한번 꾹꾹 눌러서 재료에 배어있는 기름을 최대한 짜주세요. 개인적으로 저렇게 뽑은 새우 기름이야말로 새우 맛의 정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우를 사시면 버리지 말고 저 기름을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달마새우에 영혼이 모여진 기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 새우 같은 경우에는 처음 받았던 달마새우를 머리만 잘라서 얼린 거예요.
이걸 해동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소금을 충분히 넣고 뜨거운 물을 넣어서 저렇게 저어주세요. 그 다음에 찬물을 넣고 얼음을 넣어서 체온과 비슷한 온도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새우 대가리를 잘라서 보관하는 이유는 새우 대가리에 있는 소와 효소가 살에 스며들게 되면 살이 쉽게 녹거나 부패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우를 오래 신선하게 보관하고 싶은 분들은 저렇게 대가리를 잘라두는 것이 좋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이렇게 소금물에 해동한 새우 같은 경우에는 눌러봤을 때 속까지 어느 정도 부드러워졌다고 생각을 하면 해동이 된 겁니다. 저렇게 껍질을 까서 물에 닿지 않게 드레인에 올려놔 줄 건데요. 저 노란 난소가 진한 맛의 정체고 그 밑에 내장이 있기 때문에 저걸 제거해 줘야 됩니다. 처음에 얼렸을 때 상태가 신선하다면 이렇게 해동한 새우는 그냥 회로 드셔도 괜찮아요. 저도 저거는 제 입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동된 새우에다가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한 스푼 정도 넣어 주시고요. 말린 오레가노를 한 꼬집 정도 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쉐키쉐키 섞어 준 다음에 새우 오일을 한 스푼 정도 둘러 주시고 여기에다가 다진 양파를 볶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새우기름을 넣으실 때는 위에 뜬 부분만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금방 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양파가 어느 정도 투명해지면 여기에다가 앞에 올리브유를 뿌려놨던 새우를 넣고요. 달마새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익혀도 그렇게 식감이 단단해지진 않지만 새우는 원래 빨리 익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저렇게 등을 가른 새우 같은 경우에는 등이 어느 정도 벌려지면 거의 다 익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새우는 너무 익히면 뻣뻣하니까 적당히 익힌 다음에 따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겠죠? 이 다음에는 새우 오일을 3스푼 정도 넣어준 다음에 3분의 2쯤 익혀둔 파스타 면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파스타는 어디에서도 무난한 스파게티 면이에요. 저렇게 새우 기름에다가 스파게티 면을 코팅을 해준 다음에 면수를 넣어주면서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면수를 넣고 휘저으면서 나머지 3분의 1을 익혀줄 건데요. 풍미가 약하면 새우 오일을 조금 더 추가시켜주고 이렇게 면을 휘젓고 팬을 흔들어주는 과정에서 면수와 오일이 섞여서 자연스럽게 소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면수를 부은 상태에서 맛을 한번 보고 아직 더 익어야 된다 그러면 면수를 조금 더 넣어주시고 간이 조금 싱겁다 그러면 소금을 좀 넣어주시면 돼요. 물론 전문 요리사분들은 저 루틴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저처럼 가끔씩 해먹는 사람들은 감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중간중간 체크하시면서 면수와 소금량을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면수와 오일을 계속 휘저어서 애물전된 소스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담아 보겠습니다. 복자를 이용해서 최대한 예쁘게 담아 보려고 했는데 안 하던 짓을 하려니까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자, 저렇게 면을 담은 다음에는 앞에서 한번 볶아줬던 새우를 예쁘게 삥 둘러서 돌려줬습니다. 다른 그릇도 저렇게 면을 올리고 그 주변으로 새우를 올려줬어요. 그 다음에 남은 오일과 양파 볶은 걸 위에다가 예쁘게 뿌려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달마새우를 이용한 여러가지 요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총평을 드리자면 파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새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하는 식재료예요. 회로 먹어도 간장에 절여도 구워 먹어도 볶아 먹어도 맛있는 새우이기 때문이죠. 특히나 저 새우 머리로 뽑은 오일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수산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성시당이었습니다.